네, 저희가 이제 외부에서 투과압 인입 케이블이 들어오는데 인입 케이블 점검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22,000 고압 선로가 이렇게 오면은 들어가서 저렇게 넘어가서 책임 분계점이 있습니다. 책임 분계점에서 지중 케이블로 이렇게 들어가게 돼요. 이제 저희 현장에 특이한 게 뭐냐면 인입 케이블이 한 조밖에 없습니다. 예비 케이블이 없는 거예요. 고압 인입 케이블이 들어가는데 이렇게 보면은 3조만 들어가고 있습니다. 즉, 3가닥만 들어가고 있어요. 고압 22,000 고압이 이렇게 관 안으로 넣어져서 이렇게 지중으로 들어갑니다. 전주 번호가 이렇게 있습니다. 저희 현장은 지금 여기에 인입 케이블에서 현장까지 특고압을 몇 미터쯤 끌고 가냐면은 350m 좀 끌고 갑니다. 특고압을. 여기를 땅을 파서 이 안에 관로가 심어져 있는 거예요. 관로를 추적해서 가다 보면은 맨홀이 보여요. 맨홀. 이렇게 전기 맨홀이라고 있죠. 전기 맨홀이라고 되어 있고 여기에서 이제 파묻혀서 관로가 묻혀서 쭉 올라갑니다. 300m 지점 맨홀인데, 자, 맨홀을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특고압 케이블이 맨홀에 물차도 관계없는 게 물하고 습기 모든 거에 이제 방수가 되는 케이블이라서 저렇게 물이 담겨 있어도 관계는 없어요. 물이 빠져주면 좋겠지만 실무 관리하다 보면 케이블에 물이 가득 차 있을 때가 있어. 5년 전에 작업하고 여기에 던져놓고 간 건데 이 안에 특고압 케이블이 들어있는 거예요. 뭐 파형 PVC 전선관인가? 자, 하나, 둘. 자, 이렇게 들어도 이게 안 빠져.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끄집어내면 ELP 전선관 사이로 3가닥이 케이블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 전기 시험에 나오잖아. 중량물 차량이 지나가는 곳 이런 데는 뭐 1.2m 밑으로 포설해야 된다. 정상적으로 이제 특고압 케이블은 갔는데 이게 무게가 사람으로 들 수는 있어요. 자, 이럴 때 이렇게 가운데 놓고 딱 놓는 거야. 놓고 그 다음에 발로 이렇게 올라가면 이제 전혀 문제가 없잖아. 어떻게 들어왔어요? 접지선 보이지 않고 3가닥만 달랑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면은 3상 3선식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52강 수전설비 인입선로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해보겠습니다. 건물의 전기 관리를 하면서 수전설비도를 보면서 관리를 잘 하진 않습니다. 그러나 가끔 필요한 때는 저희가 전기설비 도면을 봐요. 전기설비 도면을 보는데 여러분 현장에 가보면은 도면이 여러 개 있습니다. 여러 개 있어요. 굴러다니는 도면이 여러 개 있어요. 정확하게 보려면 중공 도면이라고 있습니다. 중공 도면을 보셔야 정확해요. 그런데 중공 도면도 정확하지 안 할 때가 있습니다. 경력이 좀 있는 전기 기사들은 이제 중공 도면에 문제점을 찾아냅니다. 도면의 첫 장을 걷어보면은 이제 목록, 차례가 나오죠. 차례가 쭉 나오고 그 다음에 범례, 레전드라고 해서 범례가 있습니다. 실무적으로 오늘 공부할 부분은 수전설비 단선 결선도 부분에서 볼 겁니다. 제일 먼저 여러분들이 도면을 펴보면은 보이는 게 뭐냐면 수전설비도예요. 프롬, 한절을 그대로 읽으면 캐피코가 됩니다. 3상 4선식 22,000kV Y결선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 거예요. 이제 케이블이 쭉 들어온단 말입니다. 케이블이 인입돼서 들어오는데 표시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기에 표시가 22,000kV FR CNCO 더블 60스키아 1C 3가닥 ELP관에 125 파이 ELP관에 넣어서 한 라인이 380m 들어왔다. 그러면 오늘 공부할 부분은 이 부분하고 그 다음에 22,000kV Y라고 됐는데 그러면 이거 4가닥이 들어오는 거 아닙니까? 아니면 3가닥이 들어옵니까? 아니면 4가닥이 들어옵니까? 이런 의문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공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한전 책임분계점 외부에서 전력 맨홀을 거쳐가지고 수용과까지 들어오는데
들어오는 방식이 이렇게 전주로 되어 있어서 CP주 방식이 있고 도시 구간에는 전주가 안 보이잖아요. 그러면은 이렇게 네모난 거 비슷한 패드 스위치가 있습니다. 지중 케이블로 패드 스위치로 해서 들어오는 방법이 있어요. 맨홀 깊이는 얼만큼 되느냐? 우리가 전기 기사 시험에서 보듯이 뭐 차량 중량물이 있다 없다 이런 것처럼 1.2m 이상이 묻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맨홀의 간격은 30에서 50m다. 여기에 보면 맨홀이 간격이 있죠. 30m씩 재서 하는 게 아니고 필요한 공간에 묻어 놓습니다. 이렇게 걷어지는 부분 이런데 맨홀이 있어요. 그러면 여기가 30m가 될 수가 있고 여기가 50m가 될 수가 있고 그렇습니다. 표준 깊이는 1.2에서 1.5m입니다. 도심 밀집 지역이나 다중 배관 구간에는 2m 이상 된다라고도 되어 있네요. 케이블 맨홀 사이는 전선관, PVC, PE, 가유전선관, ELP 등을 통해 연결됩니다. ELP관을 많이 쓰는데 예전에는 뭐 PVC 전선관도 쓰고 뭐 그렇습니다. 마지막에는 물이 새 들어오거든요. 맨홀에서 물 차면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물 차기도 합니다. 물이 차면 이거보다 요 관보다 높이 차면 물이 들어올 수 있잖아요. 이렇게 들어오는 곳이 여러 곳 있었어요. 여러 곳 있었어요. 아마 여러분도 경험을 하신 분이 있습니다. 우레탄 폼이라든가 이런 걸 막아도 셀 수가 있다 이거지. 다중접지 방식 시스템에서 전주에 세 가닥만 들어오는 구조. 이거 과연 정상이냐? 세 가닥만 들어간다 이거죠. 접지선까지 들어가지 않나. 잉입 부분을 요약해 보니까 지금 저희 현장의 잉입을 예를 들어서 해보면 세 가닥에 잉입되고 있고 전주에서 내려오는 요 위에서부터 쭉 내려오는 접지선이 있습니다. 여기 뭐 비슷비슷하게 보이고 필회기도 보여요. 필회기도 보이고 그러면 이런 접지선들은 이게 전기실까지 들어가느냐 궁금할 수 있죠. 들어가지 않습니다. 관로 따라서 그냥 가기도 해요. 가기도 하지만 이 선은 접지선일 뿐이지 전력을 보내는 선은 아니다. 그래서 들어갈 때는 세 가닥이 들어가는 게 기본입니다. 네 가닥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다중접지 방식이다. 그래서 도면상에서 Y를 모아서 왜 접지선이 안 따라오나 의구심이 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맨홀에 보면은 세 가닥만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정상입니다. 중성점 그라운드 뉴트럴은 고압측이 아닌 저압측 Y결선, 저압측 변압기 2차 측 Y결선에서 중성점을 접지해서 사용하는 구조죠. 그러니까 전주에서부터 중성점을 보내는 건 아니다 이거지. 그래서 중성점 Y결선에서는 반드시 접지를 해야 됩니다. 반드시 접지를 해야 되고 이게 내부에서는 이제 220을 쓰면 Y결선의 중성점이 뉴트럴선이 접지선이 아니고 중성선 해가지고 전력을 이동하는 선로도 됩니다. 그러니까 그 변압기 1차 측에 들어올 때는 변압기 1차 측은 델타 결선이니까 세 가닥만 연결되죠. 세 가닥만 연결되고 변압기 2차 측에서부터 접지가 들어가고 연결하면 뉴트럴선도 되고 접지선도 되는 겁니다. 그래서 Y결선에서 다중접지는 전력계통이 중성점 접지지 중성선을 공급받는 선로는 아니다. 그래서 변압기의 Y결선은 중성점은 따로 접지한다. 그래서 고압측의 Y결선, Y라고 이렇게 써져 있으면 네 가닥이 들어와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것은 아니다 이거죠. 전기기사를 취득하시고 실무에 근무하셔도 수전 설비도를 잘 못 보거나 이해를 잘 못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드라 TV에서는 이제 매일매일은 못하겠죠. 그러나 제가 이제 수전 설비 도면들을 예를 들어서 저희 현장의 예를 들으면서 계속 강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